플러스 유형 공통수학 1 연습 문제풀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단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이 있고 두근이 있고,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근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 맞을 거고요.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맞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좌변에 있는 식을 전개해 주게 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배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플러스 9가 되면 될 테니까 여기에 숫자들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빼기 9 플러스 9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2번도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배웠었거든요. 여기 자리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 먼저 9가 되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8이 되면 되겠네요. 17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곱셈공식 변형을 쓰게 되게 되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하고 더하기 4 알파 베타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배에 대해서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 27이 되면 되나요? 9, 2, 18. 그 다음에 빼기 8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 녀석 계산하면 3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번도 맞다라는 거 되겠고, 일단 5번이 틀린 정답이 될 건데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좌변을 저희가 통분시켜 주게 되게 되면 자,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통분한 녀석이 되면 될 거고요. 위의 녀석은 여기가 1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1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자, 이 자리에 각각 숫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3 빼기 2가 되면 되겠고요. 2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었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2분의 5가 이렇게 나와주면 될 건데 2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하시고 정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과 두근이 있으니까 일단 근과 계수 관계 먼저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fx라는 식이 있는데 요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저 식을 정리하고 나서 근과 계수 관계에 대한 관계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두근이 있으니까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1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베타 f 알파라는 녀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알파에다가 f 베타라는 녀석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녀석을 한번 딱 전개를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에서 알파 베타를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되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남게 되어서 이제 이 자리 숫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이너스 3이 되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 1.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12가 되면 될 테니까 정답은 9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있고 또 두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2차 이상의 식이 들어있게 되면 자, 두근의 합곱뿐만이 아니라 이 알파 베타를 대입한 2차 식에 대한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면 자, 우리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1도 0이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녀석을 보게 되니까 얘를 알파로 묶어주니 알파 제곱으로 묶어볼까요? 알파로 묶어주니까 그러면 요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이 녀석이 넘어가게 되면 1이 될 테니까 요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괄호를 정리하면 2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뒤에 갈로도 정리하게 되면 2 베타 플러스 1이 되게 될 거고요. 전개해 주게 되면 4배 알파 베타 그다음에 2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다음에 플러스 1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요 자리에 각각 숫자를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정답은 1번 요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방정식에서 두 군이 있으니까 두 군의 합 마이너스 6과 2를 더해주게 되면 a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4. 자, 두 군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그 녀석은 b가 되어서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아래에 있는 식의 두 군의 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그냥 a분의 b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4, B 자리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고 계산해 주게 되면 3이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군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군을 가지니까 알파, 베타가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A, B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으니 등식이 4개 필요할 건데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합곱,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합곱 2개씩을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천히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 그리고 알파, 베타를 곱한 녀석의 값은 B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알파 빼기 1 더하기 베타 빼기 1을 더해주게 되면 요 녀석은 2a 더하기 1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빼기 1, 그 다음에 베타 빼기 1을 곱하여 주게 되면 요 값 2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2a 더하기 1이 될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였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3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a라는 값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을 전개해 주게 되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2가 되면 될 거고요. 알파, 베타 자리에 b를 한번 집어넣고 우리가 아까 전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마이너스 1이었었으니까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2가 될 테니까 b라는 값은 2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찾고 있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테니까 1 더하기 4가 되어서 정답은 5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있고요. 또 두 분을 주고 나서 두 분에 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위에서 합곱 잡고 요 등식까지 미지수가 3개 알파, 베타, a겠죠. 등식 3개니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a가 되시면 되겠고요. 알파,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요 주어진 식을 통분시켜 주게 되게 되면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쓰게 되면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시면 되겠고요. 요 주어진 자리에 분의 합곱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되면 되나요?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있고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8이라는 녀석의 값은 24. 그러면 a 제곱의 값은 16이 되면 되겠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4가 되어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의 곱은 음수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세팅을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을 마이너스 알파 형태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을 한 근을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게 되면 두 근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저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자, 이 녀석을 풀어주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5k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꼴 0이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인수분해주면 k 빼기 1, 그 다음에 k 빼기 4 이꼴 0이 되어서 k라는 값은 1 또는
4가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었으니까 두근의 곱, 여기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란 녀석이 음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k가 기본적으로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k는 4란 녀석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4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 이꼴 0이 될 건데, 그 중에 두근의 합을 물어봤으니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정답 1번 마이너스 7이 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있고, 자, 한 실근이 다른 실근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한 실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실근의 제곱과 같다 알파 제곱이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실근을 이번엔 이렇게 알파와 알파 제곱으로 세팅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두근의 합이라는 녀석은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요. 자, 두근의 곱 알파랑 알파 제곱을 곱하면 알파 3승이 되면 되겠죠? 그 값이 27. 그러면 우린 알파라는 값이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라는 녀석이 3 더하기 9가 될 테니까 12 다시 k제곱 마이너스 4k 빼기 12 이꼴 0이 될 테니까 k 빼기 6,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꼴 빵이 되어서 k라는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양수 k의 값을 물었으니 6이 정답이 되시면 되겠고요. 정답지는 5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태윤이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잘못 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태윤이는 A는 똑바로 봤다란 말일 거고, 그래서 2를 얻었고요. 혜영이는 A를 잘못 봤으니까 B는 똑바로 본 겁니다. 그래서 B를 가지고 이 두 분을 관계를 잡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태윤이라는 녀석은 A를 똑바로 봤으니까 제곱과 A에 대한 게 두 분의 합이겠죠. 우린 여기서 두 분의 합을 써주면 될 거고요. 두 분의 합이라는 녀석은 6이 될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A가 될 테니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혜영이는 B를 똑바로 봤기 때문에 B와 제곱과 B에 대한 관계는 두 분의 곱이었었죠. 이번엔 여기서 두 분의 곱을 써주게 되면, 자,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이게 편례를 곱한 값이 되면 될 거고요. 그 녀석이 B가 될 테니까 B는 17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원래 있던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7 이꼴 빵이라는 2차 방식을 만들어서 이 2차 방식을 풀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근해 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면 될 테니 17. 그럼 이 녀석은 3 풀마 그 다음에 루트 8이 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그래서 이 녀석은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근이 주어져 있으니 근과 계수관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근과 이렇게 생긴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들려고 했었으니까 요 두 근의 합과 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천히 풀어볼게요. 처음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알파와 베타라는 녀석을 더해주게 되면 6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알파와 베타라는 녀석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 있는 이 두 분의 합과 곱을 한번 써볼 건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두 분의 합을 먼저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바로 통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베타분의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녀석도 곱셈공식 변형을 쓰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제곱 36이 되시면 되나요? 자,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마이너스 1, 6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요게 30이 되어서 요 값은 32. 여기서 두 근의 합이 32가 되는 건 일단 3번과
2번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을 쓰도록 할게요. 알파 제곱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곱한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를 시켜주게 되면 알파,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요래 한번 곱하면 알파, 요래 곱하면 베타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1, 요렇게 남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요거 1이고요. 플러스 6 빼기 1이 되면 될 테니까 6이 되어서 두 군의 합이 6이 되는 건 정답 3번을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있고 두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두 군을 가지고 만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최고차 계수는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군을 계산해서 구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해주게 되면 2분의 1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알파랑 베타를 곱해준 녀석의 값은 1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파 빼기 1 더하기 베타 빼기 1이라는 녀석의 값을 구해버리도록 할게요.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면 될 거고,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1이고 요거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 되어서 2 빼기 2분의 1이 될 테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계산해 주게 되면,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니까 바로 곱셈 공식 변형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1 집어넣고 2분의 1 제곱했으니 4분의 1 빼기 2가 되면 되겠고요. 분모 분자에 4를 한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4, 1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두 근이 뭐냐면 2분의 3이라는 근과 마이너스 4분의 7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의 합을 구해주게 되게 되면 2분의 3 빼기 4분의 7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시면 되겠고, 두 근의 곱이라는 녀석은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을 적어주시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21이 이렇게 되시면 되나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자 x제곱 줬고 두 군의 합을 부호바꿔서 한번 1차 함계수에 적어주고요. 두 군의 곱을 그대로 한번 적어주고 나서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8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x제곱 더하기 2x가 되나요? 마이너스 21 이꼴 빵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고요. 자, a 빼기 b의 값을 구하면 23이 되어서 11번의 정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서 이렇게 한번 빼고 이렇게 두 근을 한 번씩 빼준 녀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결국 근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을 0이라고 놓고 근을 구해주게 되면 짝수 분해 공식을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x라는 녀석은 b' 1이 되면 되잖아요. 풀마 루트 b' 마이너스 제곱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 녀석은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하니까 2i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에서 저기 있는 한 근을 먼저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x에서 다른 한 근을 빼주시게 되면 플러스 2i가 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은 보기를 찾아보니까 정답지는 4번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의 현래의 근을 잡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먼저 한 근부터 정리할 건데 실수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현래를 곱하게 되면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그러면 3 플러스 i에다가 우리는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분모는 2가 되는 상황, 요래하면 3이고 요래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면 될 테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4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요래하면 i고 요래하면 마이너스 3i니까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2 마이너스 i가 한 근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랑 짝을 이루는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i가 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두 분의 합을 먼저 이용하시게 되면
저 두군의 합은 4가 될 거고 그 값은 A랑 같다라고 정하면 되겠고요. 두군의 곱이라는 녀석은 켤레를 곱한 거니까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해 주면 5가 되어서 이 녀석의 값이 B랑 같아지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찾고 있는 건 A, B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4와 5를 곱한 20이 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실수 MN에 대해서 2차 방식에 또 한근이 주어져 있는데 또 허근이죠. 실수 조건 있고 허근 있으니까 켤레근에 대한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MN 구해서 다음 또 2차 방식 만들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켤레근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라는 두 근을 가지고 자, 두 근의 합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m이 되면 될 테니까 처음에 m이라는 녀석의 값은 2라는 값을 먼저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두 근의 곱을 써보도록 할게요. 켤레를 곱했으니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5가 되면 될 거고 그 값이 n이 될 테니까 mn의 값은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두 근은 2분의 1과 5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두 근의 합, 또 두 근의 합을 적어 볼게요. 그럼 2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해주게 되면 10분의 7이 되시면 되나요? 10분의 7. 요게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10분의 7이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두 근의 곱을 구해주게 되면 요게 10분의 1이 될 거고 요게 b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0분의 7과 10분의 1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6이 되어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3. 정답지는 4번이라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있고 두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2차식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데 요걸 잘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에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미정계수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f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우리 두 근의 합과 곱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은 이 알파와 베타를 곱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거 먼저 적어두고요. 자,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식은 자, 우리가 f 알파 빼기 3 이꼴 0이라고 적을 수 있겠고 f 베타 빼기 3 자, 이거 다시 적을게요. 베타 빼기 3은 0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녀석은 fx 빼기 3 이꼴 0이라는 방정식에 x 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은 거랑 같거든요. fx는 어차피 2차식일 테니까 2차 방식에 그렇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x라는 2차식을 새롭게 세팅해 볼게요. ax 제곱 bx 더하기 c라고 먼저 세팅을 해주게 되면 자, 저기서 fx에서 3을 뺀 녀석 자, fx 빼기 3이라는 녀석은 ax 제곱 bx 더하기 c 빼기 3이라고 두면 되겠고요. 여기서 두 군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a분의 c 빼기 3이라고 둘 수 있는데 요 값이 2가 되면 될 테니까 우리는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a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c 빼기 3은 마이너스 4a 그래서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fx라는 식을 한번 정리해 주게 되게 되면 자, ax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2ax c 대신에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라고 두면 되겠고요. a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힌트 f1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빼기 2a 빼기 4a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정리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a라는 값 1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fx라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 구절에 대한 해석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4라고 주어져 있어요.
절대값이에요. 그냥 합이 아니라 절대값의 합이.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두 군을 표시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았다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근각계수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라는 거 먼저 잡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k라는 녀석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식 하나는 알파에 대한 절대값과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한 절대값을 더해버렸더니 4가 된다랍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 식을 제곱해 주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요. 그냥 제곱한 값과 똑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의미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먼저 절대값 알파의 제곱일 테니까 알파 제곱 2배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곱해주게 되면 알파 베타를 절대값 안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베타에 대한 제곱은 베타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16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요 두 녀석도 정리할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2배에 대한 절대값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16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자리에 숫자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게 4가 되면 되겠고요. 자, 2배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되시면 되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에 대해서 절대값 2분의 k인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서 2로 바로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절대값 k 빼기 k라는 녀석이 12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9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k가 양수 1대 그 다음에 k가 음수 1대로 나눠주게 되면 그대로 빠져나가면 k 빼기 k가 12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k 음수일 때 이게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2k는 12가 될 거고 k라는 값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일 거고요. 그 2차 방정식 안에 정의역 자리를 다르게 바꿔놓은 녀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두 근을 정하고 나서 이 속에 있는 알맹이들이 언제 알파, 베타가 되는지를 그 x값들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f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f라는 식의 베타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말일 거거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라는 조건에서 저기 있는 3x가 알파가 되거나 3x가 베타라는 녀석이 되어야 식이 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x라는 값은 3분의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 x라는 값은 3분의 베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두 분의 합, 다시 얘기하면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3이 되면 되겠고, 양변에 3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 4, 5번 중에 다 두 분의 합이 9가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1번과 2번은 탈락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조건에서 저기 있는 2x 빼기 1 자리가 알파가 될 때 2x 빼기 1이 베타가 되는 순간 두 군이 2차 f라는 녀석이 0이 되게 될 테니까 여기서 x라는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알파 더하기 1 나누기 2, 여기는 x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 베타 더하기 1 나누기 2가 되면 될 거고요. 이번엔 요 두 군의 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4분의 분자끼리 곱해주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되면 되겠고요. 자, 이 자리에 숫자들을 한번 정리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9였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10이 되실 거고 요 값이 4가 된다고 돼 있어요. 4를 곱해주면 16, 10이 넘어가면 6이 되어서 우리 여기서 알파 베타라는 녀석이 6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식에서 두 분의 곱이 6이 되는 건 4번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이 있고요. 두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근을 가지고 변의 길이를 표시했고요. 그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그렇죠.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2차 방식 이렇게 만들어가는 문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맨 처음에 주어진 2차 방식을 가지고 두 군의 합곱을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녀석을 곱해주게 되면 2라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군을 찾기 위해서는 정사각형 넓이와 둘레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을 한 변의 길이를 먼저 t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t가 되면 되죠. 요 길이도 똑같이 t가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여기 주어진 이 삼각형이 커다란 ABC라는 삼각형과 닮음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잡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대 알파랑 대응하는 알파 마이너스 t라는 근과 그 다음에 베타 대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인 t를 대응변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내항과 외항의 곱 알파 t라는 녀석은 자,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t라고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t를 정리하기 위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t는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결국 t라는 녀석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라고 정리 가능하겠네요. 자, 이 자리에 숫자들을 집어넣게 되면 4분의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란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넓이는 저걸 제곱한 4분의 1, 둘레의 길이는 저 녀석을 4배한 2가 두 군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일단 먼저 요 두 군의 합을 찾아주게 되게 되면 두 군의 합은 4분의 9가 되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 두 군의 곱을 이용하게 되면 두 군의 곱은 2분의 1이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2차 방식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x제곱 두 군의 합을 부호 바꿔서 1차항에 적어주시고 두 군의 곱은 그대로 그리고 양변에 뭐를 곱해서 최고차항 4를 곱해서 0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전개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꼴 빵이 될 테니 m이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9, n이라는 녀석의 값은 2가 되어서 너희 둘을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